고추가 어떻게 그 뜨거움을 견디고 있을까? 너무 뜨거워서 숨머지가 오는 건 아닐까? 하루에 5시간을 41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식물 조직 세포의 손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름 고온기에 이런 비닐 멀칭 피복제가 온도 상승을 가중하게 되어 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런 현상 없으십니까? 고추가 성장을 멈춥니다. 잎이 오그라집니다. 열매는 제대로 달리지도 않고 그나마 달린 것도 낙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머지, 이런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님들이 그 원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토양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서식하는 그 깊이의 토양 온도. 자, 날씨가 너무 무덥잖아요. 뜨겁잖아요. 사람도 나가서 그 땡볕 밑에 서 있기 힘든데 이 고추가 어떻게 그 뜨거움을 견디고 있을까? 혹시 너무 뜨거워서 숨머지가 오는 건 아닐까? 자, 고추는 기본적으로 건권의 토양 온도가 38도 이상이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육이 저하되고 세력이 약화됩니다.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요. 세포 조직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자, 실제 우리가 지금 고추밭에 나가서 한 10분만 서 있어 봅시다. 10분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고추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실제로 그 뿌리가 서식하는 그 토양 내부의 온도는 과연 낮에 몇 도까지 올라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 실험은요, 미솔이란 무선 온도계를 사용했고요. 그 3개의 온도 센서를 폐쇄된 멀칭 비닐에 하나를 꼽았습니다. 토양 10cm 아래에. 그리고 제가 타공기를 만들어서 타공한 비닐에 센서를 또 하나 꼽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개방된 토양, 멀칭이 안 돼 있는 비멀칭 토양에다가 같은 깊이의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센서의 온도 변화를 24시간 동안 289회에 걸쳐서 5분마다 연속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간대를 보면 한낮 시간대에 40도 이상 올라가죠. 거의 45도에 육박합니다. 자, 그리고 주황색 선을 보시겠습니다. 타공된 멀칭 비닐, 그 내부의 토양 온도입니다. 온도는 폐쇄된 멀칭 비닐보다는 훨씬 낮게 유지가 됩니다. 구멍이 있으니까 공기순환이 되고 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회색 선을 보시면 개방된 토양에 설치한 센서인데 여기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한계온도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멀칭이 뿌리가 서식하는 토양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한계 온도가 38도라고 말씀드렸는데 10% 정도 더 오버한 온도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볼게요. 연속 측정한 온도 데이터 중에 41.8도를 넘어서는 비율이 하루 중 얼마나 될까? 자, 우선 그 폐쇄된 비닐은요, 약 23.18%입니다. 요거 시간으로 따지면요, 하루에 5시간을 41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38도에만 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데 41도 이상 45도 근처까지 가게 되면 조직 세포의 손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타공 비닐은 41.8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온도로 올라가는 비율이 불과 0.35%, 현저하게 낮아졌죠. 자, 비닐에 타공만 했는데도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타공 비닐 아래에 있는 뿌리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이렇게 우리가 피복하는 멀칭 비닐의 구조만 개선해도 상당한 수준의 온도 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멀칭의 경우 아예 4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멀칭을 하게 되면 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잡초가 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 볼게요. 뿌리가 생육하는 건권의 온도가 40도를 넘어서게 되면요, 뿌리의 수분 흡수력이 현저하게 저하돼요.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증가합니다.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 식물 조직 세포의 파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MDA라는 게 있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그 결과 생육이 정지되고 숨머지가 오게 돼요. 착화불량도 이어지게 되는 거고 세력이 저하되면서 여러가지 병에도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종합해보면, 자, 여름 고온기에 이런 비닐 멀칭 피복제가 온도 상승을 가중하게 되어 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밭에 실제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걸 모르고는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시하는 대안, 항상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토양 온도계를 구입하셔서 설치하시라. 토양 온도 잴 수 있는 그 막대 형태로 된 그 온도계가 있습니다. 10,000원도 안 해요. 그거 딱 꼽아 놓으면 됩니다. 그냥 꽂아 놓고 지나가실 때 왔다 갔다 보시면 돼요. 그럼 몇 시쯤에 몇 도네, 몇 시쯤에 몇 도네, 오늘 40도가 넘어가네. 이런 경우에는 타공을 좀 해줄까, 이런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안 제시합니다. 비닐의 개방입니다. 비닐에 환기를 시켜주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자, 우리 그냥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중간중간 푹푹 찔러서 구멍을 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구멍이 크게 되면 그쪽으로 풀씨가 유입이 되거나 풀이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직접 설계해서 만든 물건이 하나 있어요. 쭉 밀면은 멀칭 비닐에 작은 구멍들이 무수하게 뚫리게 됩니다. 공기순환을 유도하고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게 없다, 적어도 귀찮다 그러면 되게 더운 날에는 일부 비닐을 찢어서 좀 개방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온도가 내려가거나 하면 다시 덮어가지고 그 위에 흙으로 막아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안 제시합니다. 이 대안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도 긴가민가 있습니다. 근데 실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에 차광제 아십니까? 문득 이 차광제를 검은 멀칭 비닐 위에 뿌리면 온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검은색은 열을 흡수합니다. 흰색 차광제를 도포하면 빛이 반사돼 버리죠. 그러면 그만큼 땅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차광제를 어제 한번 도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연속으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출된 토양에 버금가는 41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타공한 비닐보다 훨씬 낮게 유지가 돼요. 그냥 분무기에 차광제 페인트처럼 타가지고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멀칭 비닐 내부 토양 온도가 5도 정도가 낮게 유지되더라는 겁니다. 그 5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엄청난 효과입니다. 비닐하우스 차광제를 도포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은 온도를 조절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옷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옷이 젖어 있어요. 여기서 찬바람을 불어주면 훨씬 시원해지죠. 근데 여기다 드라이기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보세요. 맨 옷에다가, 말라있는 옷에다가 따뜻한 바람을 쏘는 것보다 젖은 상태에서 따뜻한 바람을 쏘면 여기가 더 뜨거워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물이 극단적인 경우까지 온도가 상승해버리면 오히려 뿌리에 접촉하면서 그렇게 고온에 더 노출하게 만들어요. 점적 관수나 이런 관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물탱크도 필요할 거고 물의 양도 많이 소모되니까 지하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물로서 토양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자, 1번 온도계를 설치하자. 자, 2번 비닐에 타공을 하거나 개방을 하자. 3번 차광제를 좀 써보자. 4번 적절한 관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4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실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험은요, 그 차광제를 뿌린 거에 대한 그 온도 변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리스마였습니다.